교육 2일차인데 그 준비를 좀 하다가 그때 좀 시간이 쫓겨가지고 많이 못해가지고 오늘은 아마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주로 이제 컬렉션하고, 그러니까 자바의 자료구조 컬렉션 부분이랑 그리고 스레드 부분, 스레드 부분 이제 기초가 되죠. 그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뭐 혹시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뭐 궁금한 거나 뭐 이상한 거는 숙제라든가 퀴즈 같은 걸 준비했어야 하는데 약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번 주에 다른 숙제가 있어가지고. 네. 그 자바의 그 자료 구조 중에 이제 일종의 유틸리티 클래스죠. 이게 자료 구조를 이제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자바 자체가, JDK 자체가 약간 파운데이션 클래스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많이 사용되는 어떤 클래스라든가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제 포함하고 있는 그런 건데, 뭐 C++로 얘기하면은 STL이라고 스탠다드 템플 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그러한 패키지가 바로 컬렉션 패키지고요. 실제 컬렉션 패키지는 자바 JDK에서는 java.util. 안에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루트가 이제 컬렉션이라는 그 인터페이스가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밑에 리스트랑 셋 두 가지가 일단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리스트와 셋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뭐 queue라든가 뭐 덱이라든가, 덱은 자바 6에서 나온 건데, 하여튼 뭐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쪽은 주로 이제 컨커런시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하고 기본적인 자료 구조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컬렉션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주로 이제 오브젝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오브젝트를 모아놓은 오브젝트의 집합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 부모 인터페이스고요. 그 자식으로 리스트하고 셋이 있는데, 리스트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순서가 있는 거고요. 순서대로 세워놓은 거고, 셋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집합이죠. 그래서 뭐 이외에도 뭐 다르게 이제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는 이제 100 같은 것들이 있는데, 중복을 허용하게 되면은 이제 셋이 아니라 100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레코드들 생각해보면은, 걔가 뭐 유니크라든가 이런 게 안 걸려있으면은 중복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그러한 데이터를 100이라고 부르는데, 그 실제 컬렉션에서는 100을 따로 지원하지는 않고, 여기서 실제로 컬렉션 인터페이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100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복에 대한 어떤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00이나 셋은 순서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고, 리스트는 순서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죠. 그 들어온 순서대로 차례차례로 넥스트가 있어가지고 차례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셋에는 그 소티드 셋이라 해서 어떤 사전 순서 같은 어떤 순서로 의해서 정렬이 가능하죠. 정렬이 가능한 셋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맵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건데, 키밸류로 구현된 어떤 그 자료 구조를 얘기하죠. 어떤 키에 의하면은, 키를 입력하면은 그 결과가 밸류로 나오는 그러한 구조를 이제 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소티드 맵은 마찬가지로 그 키에 의해서 키가 순서가 정렬이 되는 그러한 맵을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구현체는, 리스트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클래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레이 리스트,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구조가 그냥 객체의 어레이, 그러니까 배열인 경우에, 오브젝트 어레이인 경우에 어레이 리스트라는 구현체가 하나 있고, 그건 클래스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쓰는 게 링크드 리스트죠. 링크드 리스트. 이게 그 다음 객체를, 넥스트 객체를 그냥 포인터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퍼런스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다음 그 객체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구조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쓰는 게, 링크드 리스트죠. 링크드 리스트. 이게 그 다음 객체를 그냥 포인터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퍼런스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다음 객체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구조체가 있습니다.
셋이나 맵, 내부적으로는 셋이라는 것이 맵을 가지고 구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맵이라는 게 키밸류상으로 구현되어 있으면은, 뭐 키밸류가 같아버리면은, 그러니까 결국 그 키 자체가 셋이니까, 해시 맵을 따로 구현하지 않고, 자바에서는 이제 해시 맵을 가지고 해시셋을 이제 구현하는 방식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특성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맵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해시 맵이 있고, 트리 맵이 있죠. 트리 맵이 여기 소티드 맵이죠. 그게 똑같이, 이 셋도 똑같이 구현체가 똑같기 때문에 해시 셋이 있고, 트리 셋이 있게 되는 거죠. 뭐, 그 외에도 몇 가지 자료 구조가 되긴 하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해시 맵과 트리 맵이 구현됩니다. 이러한 컬렉션을 구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값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equals나 해시코드라는 오브젝트의 기본 메소드들입니다. 오브젝트 equals라는 것이 이 오브젝트가 다른 오브젝트랑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해주는 그러한 메소드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해시맵 같은 데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일어나는 방식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은 처음에 이제 키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해시맵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어떤 버킷을 쭉 만들어 놓고 버킷 개수가 있어가지고 그 버킷별로 쭉 데이터를 적합한 위치에 넣어가지고 나중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해시맵의 기본 구조인데, 그 버킷을 처음에 결정하려고 할 때 얘가 셋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키가 이미 들어있는 중복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중복이 발생했으면은 맵인 경우에는 키가 두 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맵과 셋은 또 동일하게 맵의 키는 셋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중복이 허용 안 되기 때문에 맵에서 만약에 A라는 키가 들어갔는데 다시 A라는 키가 다시 들어오면은 그것을 비교하는 값이 equals라는 거죠. equals. 그러니까 equals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두 가지가 다른데 같다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냥 스트링하고 이런 게 하나 있고, 똑같은데 스트링 이는 스트링 버퍼 혹은 스트링 빌드업 하고 점 어펜드 줄여서 진짜 다 안 써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작지. 이런 게 하나 있고, 자, 이런 게 있다고 쳤을 때 A랑 B랑 봤을 때 A하고 B하고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 true가 나올까요? false가 나올까요? 뭘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이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건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그러면은 자, 어떻게 나올까요? equals는 각 오브젝트, 그러니까 그 실제 이 스트링 오브젝트잖아요. 스트링 오브젝트에 오버라이드된 그 시멘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내가 값이 같다 다르다는 각각의 그 오브젝트를 상속했던 그 실제 차일드들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메소드 오버라이딩 해가지고 equals는 문자열이 같으면 같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항상 true가 나오죠. 그건 스트링의 시멘틱이죠. 스트링은 문자열이 같으면 같은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자, 그러면 그 equals는 그렇다 치고, 이거, 이거는 뭐죠? 이 오퍼레이터는 뭐죠? 객체가 같으냐 다르냐를 보는 거잖아요. A는 A는 무조건 true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B하고 A는 같은지, A하고 C는 같은지, 뭐가 될까요? 뭔가 이제 그 얘기하려고 싶은 게 있어서 이제 얘기할 텐데. 자,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이건 뭐죠? false true? 다른 사람? 철현씨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거랑. 응? 둘 다 true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 false true라는 이게 왜 그렇죠? A가 이미 객체 상수로 만들어져서 같은. 야, 이거는 이제 스트링의 특성이거든요. 스트링의 특성. 이거는 뭐냐면은 얘는 새로 객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객체를 강제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지금. 어쩔 수 없이 false가 되는 거죠. 객체가 다르기 때문에. 객체라는 것은 실제로 새로 메모리 엘로케이션 해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레퍼런스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얘랑 얘랑 같을 수가 없어요. 얘는 물론 이제 다 같게 하는 방법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그건데 A하고 C는 왜 같으냐 하면은 얘는 이 콘스탄트 풀에서 갖고 왔어요. 콘스탄트 풀에서. 이거는 VM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바 VM은 실행하면서 콘스탄트 풀을 유지하고 있어요. 특히 문자열 같은 것들은 콘스탄트 풀에 등록했다가 하는데 이건 컴파일 타임에서 이미 콘스탄트 풀에 등록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이건 컴파일 타임에서 이미 다 콘스탄트 풀로 루트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얘들은 항상 똑같은 값을 갖고 온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A는 E가 되려면은 뭘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콘스탄트 풀에 집어넣어버리면 같은 걸 갖고 올 수 있잖아요. 지금 A는 이미 콘스탄트 풀에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 인터널라이즈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하면은 얘는 또 true가 될 거거든요.